혹시 산재? 근골격계 질환 직업병 인정 기준과 초기 대응법. 내 병이 직업병인지 확인하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첫걸음. 안녕하세요, 근로자 여러분. 행정사 이병욱입니다. 지난 1탄에서는 근골격계 질환의 정의와 종류를, 2탄에서는 그 발생 원인과 위험 직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이전 편들을 놓치셨다면 1탄 링크, 2탄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근로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 바로 내가 겪는 이 근골격계 질환이 과연 산업재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할까? 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1. 업무상 질병이란 무엇일까요? 우선 산재라고 하면 보통 작업 중 갑자기 다치는 사고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근골격계 질환처럼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발생하는 질병도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명시된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이러한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하고 관련 보상 절차를 진행하는 기관이 바로 근로복지공단 KCOMWEL입니다. 2. 근골격계 질환. 어떤 기준으로 산재 인정될까요? 근로복지공단에서 근골격계 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핵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업무 수행성 일하다가 생긴 병인가?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질병이 발생했거나 악화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특정 유해 요인에 노출되는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중요합니다. 업무기인성 일 때문에 생긴 병인가?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즉, 그 일을 하지 않았다면 이 병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또는 그 일 때문에 병이 더 심해졌다는 관계가 의학적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근골격계 질환의 업무기인성 판단 시 고려사항. 신체 부담 업무의 정도, 2편에서 다룬 반복 동작, 부적절한 자세, 무리한 힘 사용, 진동 등의 작업에 얼마나 노출되었는가? 노출 기간 및 강도 해당 작업을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강하게 수행했는가? 직종 및 작업 환경의 특성 해당 직종에서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과 작업 환경은 어떠한가? 의학적 소견 진단된 질병명, 질병의 상태, 발병 시기 등이 업무와 관련될 수 있다는 의학적 근거가 있는가? 기존 질병과의 관계 기존에 앓던 질병이 있다면 업무로 인해 급격히 악화되었는가? 간단 사례로 이해하기. 인정 가능성이 높은 사례 예시 자동차 조립. 라인에서 10년간 매일 수백 번씩 손목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작업을 하너씨. 최근 손목 통증과 저림 증상으로 병원에서 수근관 증후군 손목 터널 증후군 진단을 받음. 작업 내용, 기간,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할 때 업무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인정 가능성이 낮거나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례. 예시 사무직 B씨가 주말에 등산을 다녀온 후 갑자기 허리 통증이 발생하여 급성 요추염자 진단을 받음. 평소 업무가 주로 앉아서 하는 일이고 특별한 신체 부담 작업이 없었다면 업무보다는 개인 활동으로 인한 부상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단, 평소 업무 자세나 환경이 허리에 부담을 주는 요인이 있었다면 그 부분을 추가로 입증해야 합니다. 주의 위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예시이며 실제 산재 인정 여부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3. 혹시 나도? 의심된다면 즉시 행동하세요. 초기 대응법. 근골격계 질환이 업무 때문이라고 의심된다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즉시 병원 진료 및 정확한 진단받기. 통증을 참지 말고 최대한 빨리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등 전문 의료기관을 방문하세요. 의사에게 본인이 하는 일, 작업 환경, 언제부터 어떻게 아팠는지 등을 최대한 자세히 설명하고 정확한 질병명 진단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허리 통증이 아니라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과 같이 구체적인 진단이 필요합니다. 사업주 회사에게 질병 발생 사실 알리기.
이는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추후 산재 처리 과정에서 분쟁을 줄이고 회사의 협조를 얻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구두로 알리거나 가능하다면 서면 내용 증명 등으로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회사가 비협조적이거나 불이익이 우려된다면 행정사 등 전문가와 먼저 상의하세요. 업무 관련성 입증을 위한 증거 자료 확보하기 매우 중요. 의무 기록 일체 진단서, 소견서, MRI X-ray 등 영상 자료, 물리치료 기록 등 병원 진료와 관련된 모든 기록을 확보하세요. 특히 최초 진료 기록 초진 기록지은 발병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작업 환경 및 작업 내용 관련 자료. 사진 동영상 본인이 일하는 작업장의 모습, 사용하는 도구나 설비, 실제 작업하는 모습 등을 촬영해두면 좋습니다. 회사의 보안 규정 등을 확인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안전하게 확보하세요. 작업일지 또는 개인 기록 매일 어떤 작업을 얼마나 했는지, 특정일에 무리한 작업을 했다면 그 내용, 통증 발생 시기 등을 꾸준히 기록해두세요. 급여 명세서, 근로계약서 근로사실 및 기간을 입증하는 자료입니다. 동료 진술 또는 확인서 함께 일하는 동료로부터 본인의 작업 내용, 작업 강도, 작업 환경 등에 대한 사실 확인서나 진술서를 받아두면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기타 회사 안전보건 교육자료, 작업표준서, 공정도 등 업무 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도 도움이 됩니다. 산재 신청 준비하기. 기본적인 산재 신청 서류는 요양급여 신청서 소견서 포함입니다. 이는 보통 치료받는 병원의 원무과에서 받을 수 있거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서류만 제출하는 것보다 위에서 언급한 증거자료들을 얼마나 충실히 준비하고 논리적으로 주장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초기 대응. 전문가와 함께라면 더욱 확실합니다. 근골격계 질환의 산재 인정은 그 입증 과정이 다소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 어떤 증거를 확보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혼자 진행하기 막막하거나 어려움을 느낀다면 주저하지 말고 저희 같은 행정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다음 4편에서는 드디어 막막한 산재 신청, 어부터 지까지 근골격계 질환 보상 절차, 완전 정복이라는 주제로 실제 산재 신청 절차와 각 단계별 대응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권리를 찾는 여정에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산재 전문행정사 이병욱이었습니다. 0507-1346-6573